이게 첫 번째 가정폭력이 있었고 두 번째 가정폭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겪고 나니까 내가 세 번째 가정폭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겠다. 이게 가정폭력이 문제가 뭐냐면 대물림이 돼요. 나를 위한 정책을 한번 내보자. 오랜만에 해보는 인터뷰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워크맘 단톡방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밤하늘 별님인데 본명이 박선숙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 9월? 그때쯤부터 같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인터뷰를 해달라 했는데 이게 12월이 되어서요. 우리 만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래 미용을 했었고요. 쉬면서 정책 공모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 그 정책, 청년 정책을 네, 제안하셔가지고 네. 그 공모전에서 공모전을 한 건데 그게 선정이 된 거죠? 네, 그거를 청년 지속가능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명의로 해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 무슨 정책인지. 가정폭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또 남이 또 신고를 해주자니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AI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게 공모전이 ESG하고 AI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정책을 한번 내보자. API라고 있거든요. API가 무료예요. 그래서 그걸로 무료로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쓰는 다글로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수님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녹음을 해놨다가 그게 이제 전부 다 텍스트로 이제 기록이 되는 함축적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핸드폰으로 쓰면은 무료예요. 그거를 이제 빅스비 API랑 다글로 API는 유료이긴 하지만 제가 다글로 전화를 해봤어요. 정비를 할 때 했더니 너무 자기네들이 지금 금액이 비싸니까 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한 거를 챗 GPT에다가 이제 넣어봤어요. 그냥 욕설만 있는 상황이랑 욕설에 폭력까지 같이 있는 상황이랑 이거를 폭력 상황인지 폭력 상황이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넣어봤는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5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긴급신고 바로 앱이라고 그거를 이제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앱에 보면은 119나 아니면은 해양경찰 그리고 이제 긴급으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 그림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는 건데 내가 버튼을 누르고 5초 후에 자동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신고를 못 하잖아요. 신고를 해야겠는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정폭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찰에서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줘요. 스마트워치를 주는데 이거를 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차고 티나니까? 네, 티나니 넣고 생활을 하라고 해요. 경찰에서도. 근데 주머니에 넣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폭력 사태가 생기면은 버튼을 눌러라 하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제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폭력 상황에서 나올 만한 단어들을 미리 이제 그 어플 안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나와 이제 어플이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딱 약속이 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때리지 마 막 이렇게 약속을 해놨다. 근데 그 단어를 딱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핸드폰에서 딱 인식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챗GPT 돌려가지고 이제 이게 폭력 상황이다. 그냥 욕설만 있는 상황이다. 이거를 판단을 해서 폭력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고 정책 제안을 한 거예요. 대박! 굉장히 체계적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심사해주신 분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는 그냥 청년 정책? 오늘 AI랑 뭔가 결합이 됐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 그리고 그냥 또 이런 거 파이썬도 배우러 다닌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배운다고 하니까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한번 파이썬을 한번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파이썬 강의를 신청을 했다가 이제 한 3분의 2 정도 들었는데
공모전이랑 겹치면서 못 듣게 됐어요. 아니 멋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진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일단 준결석을 하고 파이널 가서 우수하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국무조정실에다가 제출이 된 상태 이게 만약에 실현이 가능하다 이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총선 끝나고 6월 달에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신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탈가정 청년이에요. 이제 가족 간의 불화나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을 독립이 아니라 갑자기 살려고 나온 사람들 탈가정 청년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좀 나는 탈가정 청년이에요라는 뭐 이렇게 딱 어떤 뭐 인증이든 뭐 하여튼 맞아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행정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구청에서 전화해서 탈가정 청년이에요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런 단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2020년인가 서울시에서 탈가정 청년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본이 적어서 조사를 하다가 못했어요. 왜냐면 경력단절 여성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면은 당연히 경력단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거를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서 우리가 뭘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면은 그 경력단절 인증 받는 게 너무 어려워. 말씀하신 탈가정 청년도 정부에서 하는 거. 내가 탈가정 청년이니까 어디다 등록을 하세요. 뭐 또 그걸 증빙을 하세요. 뭐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원래 30살이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세대주로서 약간 분리 이런 게 된대요. 20대 초반인데 이렇게 집을 나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내가 부모와의 단절을 했는데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청에다가 가서 이제 A4 용지 하나에다가 내가 왜 부모랑 단절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써가지고 소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너무 고통스러워해.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쓰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머리가 아파서 그거를 못 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가정폭력이 문제가 뭐냐면 대물림이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제 제가 막내 동생한테 좀 섭섭하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쌓였나 봐요. 올해 6월쯤에 이제 폭력 발생을 한 거예요. 집안 또 네, 집에서 이제 동생이 저랑 엄마를 때리는 그런 폭력이 동생이 이거는 안 되겠다. 눈앞에 그냥 핸드폰 딱 보이길래 그냥 눈앞에 핸드폰 딱 집어들고서 막 뛰쳐나와가지고서 그냥 경찰에 딱 신고했거든요. 신고하고 이제 뭐 경찰에서는 뭐 이거 뭐 형사로 뭐 넘겨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선처해달라고 하고 내 동생이니까 동생의 그런 생활을 망치고 싶진 않아서 나오기 잘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오히려 집을 딱 나오니까 심심한 거예요. 강북 청년정책 아카데미라고 올해 했었거든요. 6월인가? 그때 그걸 해가지고 나를 위한 정책을 한번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청년정책 아카데미에 보면은 맨 처음에 그런 수업을 해요. 불편한 점이 있고 근데 이 불편한 점이 다른 사람도 많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때에서 이제 정책에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지금 집을 나온 상황이니까 나처럼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좀 필요하고 생활이나 심리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신문기사 같은 거 이렇게 쭉 조사해서 그 청년정책 아카데미 쪽에서 그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그렇게 해서 일단 냈는데 탈락은 안 됐어요. 탈락은 안 됐고 이제 약간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거를 가지고 그 청년 지속가능협의회를 공모전을 낸 거예요. 신고로 이제 바꿔가지고 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뭐라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신고 정책을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뭐 신고를 해야 접수니까 신고가 접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매뉴얼들이 형성되는 거야. 네네네. 할 것 같은 게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NGO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또 데이트 폭력도 되게 심하고 맞아요. 직장에서도 만약에 상사가 계속
폭력을, 맞아요. 언어 폭력을 하는 그런 상사들 있잖아. 네네네. 그런 상사들한테도 되게 적용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적용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첫 번째 가정폭력이 있었고 두 번째 가정폭력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겪고 나니까 내가 세 번째 가정폭력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스템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는 내 운명은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을까를 막 부정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뭐 나쁜 길로 갈 수도 있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아니야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심지어 막 다른 그런 상황들까지도 막 연계를 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또 이제 전반적으로 진짜 폭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렇게 뭔가 근절 운동까지 연결해서 이거는 국회로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결승에서 딱 발표를 할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사회적 기업을 해도 될 것 같은 팀이 몇 팀 있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제 팀 안 밝히고서 가서 물어봤어요. 어느 팀이 사회적 기업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저희 팀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모델이 있으니까 제품이 딱 있잖아. 네네.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부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거는 특정인들을 위하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필요하면 사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래서 NGO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고 이거를 기부금 이런 것들 여성단체 뭐 그런 업체들과 이렇게 조인하고 정책으로 정말 해서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 기관에서 우리가 요청하면은 다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런 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난 생각하거든. 그렇잖아. 여성 뭐 가정폭력 그리고 데이트폭력 이런 게 요새 실제로 사회 문제이고 특히나 때의 MZ 친구들이 조금 더 자극에도 취약하고 폭력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네네. 마약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폭력으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들으면서 이제 내가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렇게 딱 발표를 하면은 이제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딱 주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익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운동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은 얘기해봤자 그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고 네가 당해봤어?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정책 제안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아야지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지원 지원 사업도 있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어쨌든 좀 본인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역량을 쌓는 게 1번이긴 하고 청년 정책에서 같이 일해보고 또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인맥도 생겨. 사실 인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 본인의 역량을 조금 쌓아가면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이제 본인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내년도에 할 일은 나의 역량을 쌓는 거. 네 맞아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 해봐요. 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최종 목표는 뭐예요? 진짜 이게 그냥 꿈일 수도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위에는 쉼터나 아니면은 요양원 이런 거를 짓고 아래층에는 이제 미용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으로 이제 폭력 입은 사람들이 이제 미용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것도 하고 그걸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밑에다 사무실 같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내려와서 그 시스템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건물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나중에 진짜 좀 규모가 생겨서 뭔가 창업 교육 이런 거 필요하면 나한테 재능 기부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너무 뜻깊은 일을 또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뭔가 또 발전된 소식이 있으면 꼭 또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